말을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대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1. 우리가 대화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 여러분, 대화를 시작하기 전 이런 걱정부터 들지 않으시나요? 무슨 말을 해야 재미있을까? 갑자기 할 말이 끊겨서 정적이 흐르면 어떡하지? 우리는 보통 대화를 내가 가진 정보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전달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이 부족하거나 말 주변이 없는 스스로를 탓하며 입을 닫아버리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훨씬 더 큰 쾌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때 인간의 뇌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 때와 같은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대화의 핵심은 내가 멋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무대를 깔아주는 것에 있습니다. 2. 말 잘하는 사람보다 반응 좋은 사람이 기억에 남는 이유. 잠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화려한 언변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여주던 사람인가요? 전자는 당시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집에 돌아왔을 때 공허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우리에게 존중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깊은 호감을 남깁니다. 호감을 사는 대화법의 80%는 반응입니다. 나머지 20%는 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질문일 뿐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 기술은 여러분의 입을 바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와 눈, 그리고 짧은 추임새만으로 상대방이 와, 이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정말 즐겁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심리 기술들입니다. 3. 말주변이라는 짐 내려놓기. 이제 말을 유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을 저 멀리 던져버리세요. 침묵이 흐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절한 리액션 기술만 장착한다면 오히려 그 정적은 상대방이 더 깊은 속마음을 꺼낼 수 있는 소중한 틈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듣기만 해도 호감을 사는 반응의 기술, 첫 번째부터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왜 앵무새가 되어야 할까? 대화의 고수들이 가장 즐겨 쓰는 기술 중 하나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상대방이 한 말의 끝부분이나 핵심 단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앵무새 화법, 심리학 용어로는 백트래킹입니다. 그게 무슨 기술이야?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에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단어가 당신의 입을 통해 다시 들릴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있구나 라는 강력한 확신을 얻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경계심을 풀고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2.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감정을 복사하는 것. 앵무새 화법의 성패는 감정 단어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쁜 예, 단순 사실 반복. 나 어제 제주도 다녀왔어. 제주도 다녀왔구나. 단조롭고 기계적인 느낌을 줍니다. 좋은 예, 감정 단어 포착. 나 어제 제주도 다녀왔는데 정말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어. 와, 정말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겠네. 그 느낌 나도 궁금하다. 상대방이 선택한 단어는 그 사람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써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대방의 세계로 초대받은 손님이 됩니다. 3. 실전 상황별 적용. 비즈니스와 일상. 이 기술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빛을 발합니다. 상사가 질책할 때,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가 너무 아쉬운데. 네, 팀장님, 마무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대응하면 상사는 본인의 의견이 즉각 수용되었다고 느껴 공격성을 낮추게 됩니다. 연인이나 친구가 하소연할 때, 오늘 회사 일이 너무 꼬여서 짜증나. 많이 꼬여서 짜증났겠다. 고생 많았네. 조언보다 먼저 감정을 복사해주세요. 조언은 상대방이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라고 물어볼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4. 주의할 점. 기계적인 반복은 독이 된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영혼 없이 똑같이만 반복하면 상대방은 지금 나를 놀리나 혹은 내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대충 대꾸하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 화법을 쓸 때는 반드시 진심 어린 눈빛과 고개 끄덕임을 곁들여야 합니다. 단어는 복사하되 목소리 톤에는 여러분의 공감을 담는 것. 이것이 앵무새 화법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마음의 도구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흔히 경청이라고 하면 입을 꾹 다물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이 가진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씩 풀 수 있게 적절한 마중물을 부어주는 행위입니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상대가 말을 멈췄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대화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확장형 질문입니다. 단답형 질문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대화를 뚝뚝 끊어지게 만드는 주범은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입니다. 오늘 점심 맛있었어? 응, 아니. 여행은 즐거웠어? 응, 좋았어. 이런 질문은 상대방에게 대답의 의무만 지울 뿐 대화에 재미를 주지 못합니다. 호감을 사는 반응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탐색하게 만드는 개방형 질문에서 나옵니다. 점심 메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 라거나 이번 여행에서 예상치 못했던 가장 재미있는 사건은 뭐였어? 라고 물어보세요. 질문의 형식을 살짝만 바꿔도 상대방의 대답은 훨씬 길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마법의 연료,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는 취임새. 만약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진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는 취임새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심리적 보상을 줍니다. 관심의 증거, 나는 지금 네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어. 권한 부여, 내 이야기는 흥미로우니까 계속 말해도 좋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무 내 말만 하나 라는 무의식적인 눈치를 봅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물어봐 준다면 상대방은 안심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치 흥미진진한 드라마의 다음 회차를 기다리는 시청자 같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보다 어떻게와 무엇. 질문을 던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질문은 자칫 취조하는 느낌이나 비판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기분이 들었어? 혹은 그때 너는 무엇을 제일 먼저 했어? 처럼 과정을 묻는 질문을 해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며 말하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즐거운 경험을 제공한 여러분을 말이 정말 잘 통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뇌는 입보다 눈을 더 믿는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안의 법칙에 따르면 대화에서 언어적 정보, 즉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의 톤, 표정, 태도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결정하죠. 즉, 아무리 화려한 리액션을 말로 뱉어도 여러분의 몸이 딴 곳을 향해 있다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말주변에 없어도 호감을 사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이 몸의 언어에 있습니다. 2. 정적을 채우는 가장 우아한 방법, 0.5초의 멈춤. 대화 중 가장 어색한 순간은 상대의 말이 끝난 직후입니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정적을 견디지 못해 아무 말이나 내뱉거나 상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끼어드는 실수를 하곤 하죠. 여기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0.5초의 미학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바로 입을 떼지 말고 약 0.5초에서 1초 정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말을 음미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세요. 이 짧은 찰나의 시간은 상대에게 네가 한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이 도착했어 라는 존중의 신호를 보냅니다. 급하게 대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공감을 전달하며 상대방이 미처 다하지 못한 속마음을 스스로 더 꺼내게 만드는 유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3. 고개 끄덕임의 경제학, 3번의 마법.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도 리듬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끄덕이면 영혼 없는 인형처럼 보이고 너무 안 하면 벽과 대화하는 기분을 주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상대방이 강조하고 싶은 문장을 말할 때 천천히 깊게 3번 정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끄덕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끄덕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끄덕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리듬감 있는 끄덕임은 상대방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출하게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4. 시선 처리와 미소의 온도. 상대의 눈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미간이나 인중 근처를 부드럽게 바라보되 상대방이 웃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보일 때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의 온도를 맞춰주세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전염, 즉 이모셔널 컨테이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즐거울 때 나도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 즉 라포가 형성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대화 상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앵무새 화법, 확장형 질문, 그리고 0.5초의 미하학이라는 세 가지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엔진이 없으면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는 조명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모두가 나만 바라보고 내 말실수를 잡아낼 것 같아 긴장하지만 사실 상대방도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느라 바쁩니다. 즉,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상대에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술적인 완성도에 매몰되기보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라는 호기심을 갖는 순간 앞서 배운 리액션들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2. 말주변 없는 당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 아이러니하게도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은 최고의 경청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비난받지 않고 중간에 끊기지 않으며 오로지 수용될 수 있는 공간 말이죠. 화려한 언변은 사람을 감탄시키지만 깊은 경청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상대방이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말솜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준 그 공간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말주변이 없다는 사실을 더 이상 단점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명이 될 수 있습니다. 3.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 5,000자에 달하는 긴 대본을 통해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말하기의 주인공 자리를 상대에게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만나는 사람에게 딱 한 번만 실천해보세요. 상대의 감정 단어를 하나만 따라 해보고 앵무새 화법,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한 번만 더 물어봐주며 확장형 질문, 대답하기 전 고개를 한 번만 더 끄덕여보세요. 0.5초의 미학. 이 작은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4. 맺은 말. 여러분, 대화는 이기기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결되는 과정이죠. 이제 말 잘하는 법을 검색하는 대신 잘 듣는 법을 몸으로 익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대화에 대한 여러분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화가 따뜻한 공감으로 채워지길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